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황 대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상투적으로 해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엄청나게 어려운 대공황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그는 자신의 책 서포 15조에 대공황이라는 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코로나 포퓰리즘. 지금 세계 한 30국의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날아갔지요. 이탈리아 총리 날아갔지요. 인도 대통령은 빈민, 극하층민 출신을 형식적으로 앉혀뒀고, 브라질에서는 극우 극자 포퓰리스트들끼리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치가 코로나 대공황을 맞아 이제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라는 황 대표의 책에서 예언한 말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재앙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서포 15조를 이야기한 것이 맞다.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앞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근데 기득권들이 다 투기사회로 화폐 남발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놓고 4차 산업혁명을 빙자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놓고 근데 그 대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하층부터 치르게 될 거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최하위 10%가 국민 일반적인 사망률보다 2배 이상이 높았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입증된 것만 해도 그만큼인데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몇 배 더 죽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이 하층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 대표가 한 말 중에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 국면에 들어가면 코로나 초기에는 별로 자살을 안 한다. 코로나가 1, 2년 겪고 난 이후에 자살자가 급증할 거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는 사람들이 충격에 대해서 아직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고 또 충격이 자기한테 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 2년이 지나면 이 코로나의 충격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그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6개월, 1년 안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한 보름 전에 조윤아 양 가족이 광주를 떠나서 전남의 설매에 가서 자살을 했죠. 그 일가족 3명이 빚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기까지의 선택 과정, 그리고 딸을 데리고 같이 죽은 과정이 사람들을 크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종시에서 또 가족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40대, 30대 언니, 동생 다 가정이 깨진 가정이고, 동생은 초등학교 자식 2명을 데리고 자살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에서 도박 빚에 쪼들려 오피스텔에 살던 부모와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이게 연이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도 시원치 않고 벌이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때 쉽게 내몰리는 것이 코인 도박, 또 주식 투기 이런 데 몰리고, 그보다 또 사정이 좀 나은 사람은 무리해서 은행에 대출을 얻어가지고 집을 사면서 또 선택을 잘못하게 됩니다. 코인은 거의 끝장이 났고 주식도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은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반토막이 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또 내려갈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나 변두리에는 매덕 단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끌이나 비투를 갖다가 애초에 못하게 해야지 벼락 거지니 벼락 부자니 이런 말들을 동원하면서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의 이 소외감을 자극시켜서 결국은 영끌 비투족들이 지금 수백만이 생겨나도록 만들었고, 다 언론의 책임이 크고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쯤 되면 정권 관계자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영끌이고 비투고 없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런 것은 개인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고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서 싸우는 것은요. 이 사람의 고귀한 가치를 위한 투쟁에 영혼까지 끌어서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투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나 투기는 빚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지 비투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투기와 도박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황 대표가 많이 이야기했죠. 뭡니까? 하나는 미천이 두둑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몇십억 들고 있으면 이 주식이나 이런 데 꼬라박더라도 계속 올인하면 한번 대박 맞아서 성공할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천이 없는 사람이 정권회사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또 코인을 하기 위해서 비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금 따더라도 그럼 따봤자 결국 또 더 많은 욕망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미천 없는 사람은 투기나 도박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이자가 포함되는 남돈을 가지고 얼마를 따야 이자를 지불하고 그리고 자기가 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것 없는 자가 도박의 한탕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과 주변 가진 걸 털어서 했다가 그에게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뻔뻔한 자, 도덕적 해이가 몸에 배인 자들은 빚을 지게 되면 신분을 세탁해서 도망을 가서 끝끝내 또 새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빚을 지게 되면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까고 개인 파산이나 회생 또 채무 조정 신청을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빚을 탕감받거나 감면받고 그러면서 또 출발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 회생 보전이나 파산 신청이나 채무 조정을 받기는 쉽지 않지요. 근데 이 빚에 오랫동안 쫓기고 또 그런 빚을 내서 작정을 하고 투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뻔뻔함이 몸에 배이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하느냐? 그리 뻔뻔하지도 얕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연약하죠. 그 사람들은 이 빚을 갖다가 정리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살풀이 과정들이 전개되겠죠.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또 가족이나 친지들 빚을 땡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이 법원에서 탕감을 받거나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또 둘이만 있으면요. 그렇게 빚이 져도 또 뭐 이혼을 하든지 뭐 딴 데로 가서 살든지 도망을 가든지 삽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두고 있으면 빚이 이 숨통을 쪼여오면 자식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대체로 한국에 채권 추심을 할 때 애들 학교 앞에 찾아가서 기다리는 일들이 그게 있죠.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의 고통이 부모가 이걸 지켜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리고 마음이 약하고 뻔뻔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죽자라고 선택하게 되고 자기들이 죽었을 때 그 남은 자식을 가족이나 사회가, 국가가 돌보아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빚에 쪼달리는 과정에서 기대를 접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빚에 쪼달리게 되면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져드는가 하면 부모, 형제, 그리고 친지, 친구, 지인들 전부 연락이 끊어집니다. 왜? 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돈 빌려달라 소리 할 거니까 저 친구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전화번호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멀리하죠. 그래서 이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사회적 고립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빚을 지면서 그 빚에 대한 독촉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을 충분히 경험을 했을 거고 굉장히 예민해진 사람들, 이번에 그 세종에서 자살을 한 가족들도 그 두 형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윤아 엄마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것은요, 다 생계에 기반한 우울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지 왜 죽냐고 말을 할 때 그런 고통을 겪지 못했고 남일이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아마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이 거의 지옥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돈 때문에 그런 지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행복하자고 태어나는 것이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 시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정신세계가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붕괴가 되면 그때는 우울증을 앓게 되고 약에 호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놓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숨만 쉬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자살한 세 가족도 남편이 도박 빚을 지고 있는데 아마 코인 도박일 겁니다. 요즘 뭐 화투하거나 이런 도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또 그래서 집단적으로 죽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지인한테 호소했다고 합니다. 일본 영화 백야행이나 화차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다 리메이크가 되었죠. 일본의 유명한 이 스릴러 소설 등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1990년대 내내 일본 사회가 암울해졌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이제 유행했던 소재들은 결국 빚이나 가난에 쪼들리다가 자살하고 또 이 신분을 세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 시대를 소재로 한 매우 암울한 그런 소설들과 영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사채꾼을 소재로 한 만화와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도 한국에 황 대표의 예측처럼 엄청난 자살자가 생길 것이다. 이런 자살자에 대해서 국가가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개인 잘못이지만은 이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국가가 제시해야 된다. 처음엔 집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임시 주거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거 공간이 끝나기 전에 대체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일정한 주거 공간이 당분간 주어지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는 죽음 대신에 살아볼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생존망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 자영업자 부채, 기업 부채 등 어마어마한 부채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들의 합계는요, 그야말로 4천억도 훨씬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천억 중에서 30%, 3분의 1만 터져도요, 결국 천수백조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럴 때 대한민국의 한 국민 5,100만 중에서 2,500만 안팎이 영향을 받을 거다. 거의 절반쯤 되는 국민들이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중심을 어디 두어야 되나? 정말 빚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쪽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쪽에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방법이지 비탄감을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비탄감을 받는 사람은 탕감을 안 해줘도 살아갈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감히 받지도 못하면서
이제 빚 때문에 거의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국가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빚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 자, 여러분들은 이런 무서운 세상을 그래도 국가가 있어서 조금은 막도록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디저트. 빚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